스켈레탈 클래스 3 환자에서의 초미치 치료 진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보초학과 2년 차 홍태현입니다. 환자 정보입니다. 본 환자는 84세 여만으로 위아래 틀니를 다시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약 30년 전 무자격업자에게 위아래 틀니를 했는데 오래 사용해서 많이 더러워지고 헐거워져서 다시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전신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불안장애 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의치입니다. 하악의 경우 의치 상현 연장이 부족하고 치아의 망은 관찰입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내원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였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유발 요소는 건전한 구강기능 회복 및 심리적 목적이었습니다. 환자는 검사와 치료 계획 설명 후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 하우스 클래시피케이션은 필로소피칼 마인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존의 의치 장착 후 구해 사진입니다. 안모의 비대칭 관찰되며 부각부 처진 관찰됩니다. 의치에 의한 상악 구순 지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의치 착용하지 않은 구해 사진입니다. 비대칭 양상 관찰되고 구순 지지가 없어 입 주변의 주름이 확연해졌습니다. 3급 부정기업 양상 관찰됩니다. 구내 검사 소견입니다. 앞궁의 형태는 상악은 테이퍼, 하악은 유쉐입이었으며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안 협정막, 구강자의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파넥스 사진입니다. 부치아 상태이나 상악 좌측 제3대 부치의 내복이 관찰됩니다. 구강 내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보란에 파묻혀 있는 형태입니다. 정면 구내 사진입니다. 상악 앞궁 크기의 차이가 확연히지만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프로스돈티스트에서 제시하는 완전 무치약 분류입니다. 하악골의 골 높이는 13mm 정도로 타입 3, 상악 치조제 형태는 팔라탈 볼트에서 최소의 저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튜브러시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입 C. 하악은 멘탈리스 머슬이 치주정에 부착되어 있어 타입 B. 상악 수평문이 상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클래스 3로 분류됩니다. 이는 본 환자의 부착 상태가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로 나타내 보시고요. 의치 착용 구내 사진입니다. 하악이 전방으로 돌출된 상태로 교합되고 있습니다. 좌우 사진입니다. 교합 분석을 위해 페이스보호 트랜스퍼하는 과정입니다. CR로 캐스트 마운팅하였는데 아까 하악의 과도한 캔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아 중심선을 재설정하고 고철 수복 시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재마운팅하였습니다. 상기사항을 바탕으로 골격서 상급 부정교합과 안모 비대칭을 동반하는 상악 완전 무치하고 진단하였습니다. 진단에 따른 부철적 고려사항입니다. 스켈레탈 클래스 3 환자의 기존 의치를 구해서 확인해보면 환자의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클래스 1으로 교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상악은 앞궁 형태에 비해서 치아가 과도하게 넓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3 환자의 총의치 치료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상악 치아 배열 시 치조정에서 멀게 치아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치가 불안정해지고 칩바이팅이 생길 수 있으며 상악 의치에 파절이 발생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치아 배열을 위한 엔드마크를 그려보면 상악에 비해 하악의 앞궁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악 치조제를 연결하는 선을 확인해보면 좌측은 73도, 우측은 53도로 치조정관선의 법칙에 의해 크로스바이프 형태로 붙이기 배열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우측 같은 경우 중립대의 영향을 고려해서 치아 배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파티신감은 스켈레타 클래스 3 환자에서 상하 악봉의 차이가 클 경우 크로스바이스 형성이 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치부입니다. 기존 위치를 보면 클래스 1 형태로 교합을 설정하였으나 환자 부각 내에서 클래스 3로 교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심리적이고 위치 안정성이 부족하고 저작 효율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전체 기능은 심미, 발음, 절단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배열 시 악궁의 크기에 맞춰서 오버젯으로 설정하면 비심리적이고 위치 안정성이 감소하고 저작 효율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상 오버젯으로 설정할 경우 심리적으로는 치아 위치 관계랑 암호지지가 확실해져서 심리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으나 인사이시브 파필라에 비해 전방 돌출이 과부해지기 때문에 위치 안정성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절충하여 엣지2 교합 형성 시 심리적이면서 위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합 고경입니다. 터널은 붙이부 지지, 교합면 마모, S발음 시의 공급, 악강거리, 암모 등으로 교합 고경을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환자는 의치 착용으로 붙이부 지지 상실은 없으나 S발음 시의 공급이 1mm 이상이었고 프리웨이 스페이스가 5에서 6mm이며 고압부 처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면 안면 지지 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교합 고경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교합 고경을 증가시키고 하였습니다. 교합 고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는 확방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생리적 안정이 발음, 안모 지지, 연화 역치, 편안감 등을 복합적으로 보며 기존 위치 착용 시보다 4mm 거상할 교합 고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교합 고경을 증가시킨 후 최종 보철 진행에까지 환자의 적응 기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블룸은 수직 고경 변화 후 턱관절과 근육의 통증, 안정도, 근육의 활성, 발음 등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환자의 적응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적 고려사항입니다. 이상적인 치아의 정중선은 안면 정중선과 일치하여야 하나 안면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상순의 중앙을 기준점으로 배려해서 추천됩니다. 또한 안모 지지는 입술 주연, 인중, 이순구, 비순구 등이 전치 배열과 관계가 깊습니다. 전치 배열과 지상의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안모를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사항 바탕으로 치아 배열 시행하였습니다. 마운팅은 아비추어리로 마운팅하였고 좌우측 바이러테럴 발렌스 도콜을 설정하였습니다. 엣지로 설정하였고 본 환자는 전치부, 엣지, 붙이부 크로스바이스로 교합 형성하고 교합 고경을 거상한 상하 충위치 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치료 과정입니다. 페이지 1에서 진단학습과 그를 바탕으로 한 임시치아의 제작, 페이지 2에서 증가된 교합 고경과 변화된 교합에 적응하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지 3에서 최종 원칙을 제작하고 페이지 4에서 지속적인 리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